나이 들수록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 나도 바빠. 자식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것도 서운한데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까지 툭 꺾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마음뿐 아니라 돈 문제로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아득하지만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노후, 그게 요즘 제 가장 큰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노년의 준비법 6가지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로 하나씩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시라면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지출 내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마음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적어보았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통신비, 병원비, 교통비, 간간히 사먹는 밥값. 별다른 사치도 없이 살아가는데도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다음 달에 좀 부족하면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문 한 구석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곧 수입이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돈을 더 버는 게 어렵다면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죠. 그 후로 작은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생활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갈 땐 장보기 목록을 미리 써두고 카드 대신 현금을 써보니 쓸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되더군요. 가장 효과가 컸던 건 정기 구독 해지였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TV 앱, 온라인 강의, 사용하지 않는 보험 등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매달 78만 원이 절약되더군요.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지출을 꾸준히 다이어트하는 습관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불필요한 돈을 막아내는 것, 그건 결국 내 삶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늘면서 영양보다 허기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가족들을 위해 국에 반찬 몇 가지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이젠 혼자 먹는 밥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다 보니 간단히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컵라면, 냉동만두, 빵 한 조각. 처음엔 편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속도 더부룩하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더군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영양 불균형, 근육량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병원비로 더 많이 쓰게 생겼다는 말이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후로 실천한 게 한 끼라도 직접 차려 먹기였습니다. 김치 하나, 계란 하나라도 직접 꺼내서 정갈하게 식탁에 올려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좀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트에서 미리 대용량 식재료보단 소포장 제품을 고르기 시작했고 냉동 보관법이나 식단 루틴을 검색하며 버리는 음식 없이 먹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죠. 무리하지 않되 내 몸을 위한 최소한의 식생활 관리를 하니 자식들한테 손 벌릴 걱정도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은 결국 가장 값비싼 자산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하나쯤은 만들어둬야지.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 친구가 조용히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너도 비상금 하나쯤은 만들어놔야 해. 병원비든 고장난 보일러든 한 달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해. 그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보니 정작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찬 바람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비상금 통장 따로 만들기. 한 달에 딱 5만 원만 넣기로 했고 그 돈은 절대 손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끼고 중고거래로 생긴 소액도 그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어디에 써야 할지는 몰라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립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뭔가 부탁하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비상금이 없으시다면
오늘이라도 통장 하나, 작은 노트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노후를 조금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팔았을 뿐인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거의 입지 않은 패딩 점퍼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전엔 자식이 사준 거라 괜히 아깝고 미안해서 입지 않아도 그냥 걸어두었는데 이번엔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 그냥 놔둘 바엔 누군가한테 쓰이게 하자. 그래서 중고 거래 앱에 올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연락이 왔고 직거래 장소에서 따뜻하게 웃으며 점퍼를 받아간 30대 여성분이 감사해요. 엄마가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받은 2만 원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아두기만 했던 물건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돈이 많구나. 그 이후로 책, 주방용품, 가전제품 하나씩 정리하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모이기 시작하자 그 돈을 따로 모아 비상금 통장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쌓이는 게 보이니까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모으는 것이라는 사실에 조금은 당당해질 수 있었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어쩌면 우리 집 구석 어딘가에 이미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아들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혈당 수치가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약 안 드셔도 되지만 생활 습관 안 바꾸시면 곧 드셔야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약값, 병원비, 시간.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든 생각은 지금 이대로 살다간 자식들한테 의지할 일이 생기겠구나. 였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침 공복에 10분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춥고 힘들었지만 며칠 하다 보니 몸이 가뿐해지고 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또 식사 때마다 밥량을 반 공기만 줄여보기, 과일이나 견과류는 과자 대신으로 바꾸기, 탄산음료를 끊고 따뜻한 차로 바꾸기. 크지 않은 실천이었지만 한 달 후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 내 몫이라는 걸요. 몸이 무너지면 돈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대비책은 아무래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엄마, 나중에 말고 지금 좀 쉬어. 명절 끝자락 아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생한 저를 보고 나중에 여행 가자 말고 지금 좀 쉬고 즐기자고요. 근데 막상 쉼이라는 단어가 어색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살림하느라 나를 위한 돈,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진심으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나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써야겠구나. 그래서 정한 게 매달 나를 위한 돈 1만 원 쓰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꽃 한 다발, 어떤 날은 작은 케이크, 책 한 권, 공연 티켓, 마음 가는 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를 위해 썼다는 만족감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를 돌보는 연습부터 해야 하더군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위한 작은 소비를 허락해보세요. 그게 결국 의존이 아닌 존엄한 노년의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중에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외롭고 가끔은 서운하고 때론 불안한 마음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가장 어려웠고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이 자존심을 흔드는 일이 되곤 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6가지 방법은 거창한 재테크도 아니고 대단한 비법도 아니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작고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줄이고
비상금을 차곡차곡 쌓고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한 작은 기쁨을 허락하는 살. 그런 습관들이 쌓여갈수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조용히 단단해지는 내가 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지인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 따뜻한 나눔이 또 하나의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 작은 행운이 되어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